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윤진수입니다.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더욱이 5월에는 연휴가 들어있어서 또 이미 가까운 곳으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많던데요. 오늘은 우리 전북인도 미처 몰랐던 관광도시 전북의 매력에 대해서 빠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걸어다니는 아이디어 뱅크라고 제가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 범 내려온다 이날치 밴드 그 동영상 조회수가 6억 뷰를 기록했는데 예.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라면서요? 예, 제가 최근에 한 10년간 운이 너무 좋습니다. 뭐 네. 한류, 역사문화 콘텐츠, 환승관광, 럭셔리, 글로컬 지방관광 했는데 다 히트치고 최근에는 또 광고도 만들어서 운 좋게도 아주 럭키가이가 됐습니다. 와, 예. 그 범 내려온다는 사실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예. 젊은 세대들이 판소리에 관심 없었던 분들마저도 입문 작용을 했다. 원래 이게 수군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분들 발굴한 거예요? 이날치 밴드를? 원래는 공사는 그동안 그 아이돌 위주로 광고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점잖고 우아하고 세련된 광고를 찍었는데 그 코로나가 되면서 뭔가 좀 재미있고 바이럴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라는 컨셉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공사는 항상 지역별로 도시별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테마별로 찍어요. 왜냐하면 한 지자체만 찍어주면 그 컴플레인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실제 관광객은 어떤 도시에 가면 도시의 음식, 뭐 역사 문화 콘텐츠, 문화, 공연을 보는 건데 실제 우리는 제주도의 뭐 액티비티, 그다음에 저쪽 강원도 액티비티 이렇게 여러 개 찍거든요. 그래서 실제의 어떤 현실성과 맞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찍어보자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그 베이스 리듬이라든지 예. 나름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예.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또 S전자 예, 광고까지 그렇죠. 발탁될 정도로 그렇죠. 그 오춘섭 지사장님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날치 굉장히 밴드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그 콜드플레이랑 협연도 하고 더 글로벌하게 됐어요. 이날치는 좀 알려진 음악가들이었는데 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엄청 그 브레이크가 돼서 그동안 무명으로 10년 있다가 제가 지금도 친해서 가끔 연락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터진 게 예. 서산 머드맥스. 예. 얼핏 들으면은 매드맥스 영화가 예, 연상이 맞습니다. 되는데 실제 영상도 그렇더라고요. 예, 패러디한 겁니다. 그 바지락 경기 예. 나오면서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해낸 제가 겁니까?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범 내려온다 영상 시즌1을 히트치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해서 그러니까 한 번은 우연인데 두 번째는 실력이라 해서 실력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 범 내려온다 영상 6개 영상에 댓글을 다 봤어요. 3만 개.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하나는 이날치 음원이 조선의 힙합이다. 그러면 현대 힙합을 만들어 보지. 두 번째는 이날치 음원을 스포티파이로 올려달라 그랬는데 저는 광고팀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매년. 그래서 한번 음원을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으로 과감하게 도전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상 이상으로 원래는 이제 위에 상급기가 아니라 자문교수라 해서 힙합으로 찍는다 그랬더니 다 저기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도 강연이나 인터뷰에 떠들고 다녔더니 저희 네. 팀원이랑 당시에 저희 본부장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힙합으로 찍자 그래서 그냥 꿋꿋하게 밀고 나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옹해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서산 매드맥스에는. 예, 그렇습니다. 머드맥스죠. 예, 예. 네. 원래 저는 그냥 힙합으로 찍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 대행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왔는데 CD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광고 만드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민요를 붙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하자 해가지고 이제 힙합 민요가 됐죠. 예. 전주 좀 그렇게 해주시 그랬어요. 전주도 만들었죠. 전주는 뭐 나왔습니까? 시즌2 원슈타인을 해가지고 원래는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전주인데 전주는 이제 원슈타인이 힙합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아원고택, 그 다음에 한옥, 한식 그 고장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줬어요. 한류의 원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뷰가 얼마나 나왔어요? 그거는 한 3,700, 800만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1억 뷰 이상은 좀 넘어갔으면 그렇죠, 좋겠고. 그렇죠. 예. 근데 유명한 분 모셔왔더라고요. 그 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우리에게도 예. 이제 낯익은 예. 작곡한 게 예, 예. 연주곡이 있는데 스티브 예. 바라캇. 예, 예, 이분은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스티브 바라캇의 피아노 곡을 워낙 좋아해요. 제가 일본에 힘들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분이 어떤 곡을 만드냐면 Somewhere Someday라고 앨범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을의 퀘벡, 뉴욕의 야경, 그다음에 드라이빙 산타모니카, He's from Seoul, She's from 평양 이런 도시를 여러분 아시는 거는 레인보우 브릿지는 도쿄를 연상하는 거거든요. 도쿄의 아주 유명한 곡이죠. 예. 그런 곡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분 피아노 곡을 들으면 그 도시가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즌2는 힙합을 하면 사실은 힙합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서울이나 전주가 연상이 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 언론에다가 이 스바라카 그게 소닉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음악을 들으면 그 도시가 연상되는 거.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분이 대사관 통해서 연락이 와서 첫 만남에 롯데호텔에서 와인을 4병 까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제가 저기 서울에서 다시 모시고 그리고 제가 전주에 3년 전에 내려왔는데 겨울에 12월에 2023년 12월에 전주 한번 와라. 그런데 이분이 워낙 그 한국에 150번 왔는데 전주를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와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주시랑 같이 해서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영감을 받았고 그때 이제 한옥마을 보여주고 전주 시청 로비 가서 이제 피아노도 몇 곡 치고 그런데 이분이 이 한옥마을 보여줬더니 영감을 받아서 올해 그 영감을 받아서 곡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전주 랩소디. 그렇죠. 예. 전주하고 좀 어울리더라고요.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또 강렬하면서. 그렇죠. 네. 한식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그럼요. 비빔밥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특히 저랑 만나면 거의 네. 술을 많이 마셔서 전북에 있는 술집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2년간 오래 있었거든요. 또 전북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보통은 드림스 컴스 트루라는데 우리는 어떤 보면 네트워크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뢰관계. 그래서 드림스 컴스 트루라고 제가 저 별명을 줬는데 어쨌든 이분이 전주에 대해서 되게 그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전주 팬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고장 도시가 전주가 대표적인 곳이다라고 그럼요. 평가할 정도로 예. 전주의 매력에 상당히 빠져 있더라고요. 예, 특히 저는 이분이 그냥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만 치겠거든지 거기다 가야금이나 대금을 그 저기 콜라보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주시랑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드렸죠. 범내려온다 CD 통해서 아름다운 영상 하루에 피아노를 4번 움직이는데 저는 야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 오기 전에 사전 답사부터 여러 번 혼자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동성당, 연화정, 덕진공원, 그다음에 한옥마을, 남천교위에 진짜 하루에 4번이나 옮기는데 진짜 제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해서 저는 원래는 트럭으로 다니려고 했어요. 이렇게 밴드 하는 식으로 트럭으로 다니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한국은 위대한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지역을 다 도시잖아요. 예. 한국관광공사 뭐 해외도 있지만 그렇죠. 전주에 몇 년 계셨습니까? 2년인가요? 전주에 2년 4개월째입니다. 네.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그러니까 전주나 전북이 그러니까 어디나 지방은 약간 배타적인데 그렇게 배타성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되게 이렇게 사람과 음식이 좋아서 제가 체중을 작년 말에 한 5kg 뺐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네. 높아서 그래서 이제 네.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거의 전북 사람 전주인이 다 돼서 그래서 여기를 지원한 이유도 있고 워낙 전북에 있는 친한 분들도 많고 전남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마지막 그 저의 행운은 여기에 있다는 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북도 또 전주가 한옥마을도 있고 예. 다른 고장들도 이제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관광객이 예. 늘고 있죠 지금. 예, 늘고 있습니다. 네, 한옥마을만 보더라도 뭐 1,500만 뭐 그렇죠.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죠. 체감 직접 하세요? 예, 그럼요. 예. 그 코로나 끝나고서는 엄청 오는데 단지 이제 저는 이제 외국인을 좀 유치하려고 작년에도 저희가 메가팸 투어를 한 30명, 40명, 30명 본사의 일본 팀이랑 그다음에 도쿄지사랑 해서 진짜 한 2개월 동안 그 여행 인플루언서, 언론인 그다음에 그 여러 명을 초청을 했었거든요. 여행사 직원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상품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뭐 국내인들은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도 사실은 코로나 전에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부진하게 해서가지고 지금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관광객도 최근에 포럼 비슷한 것도 하고 도청이랑도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20, 30대 여성들을 유치를 하면 그분들이 오면 핫해지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핫해지면 그 자동적으로 그냥 붐이 생기거든요. SNS 홍보 타고. 예, 그리고 네. 특히 그 전주 한옥마을의 문제까지는 아니라 현황은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축제할 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평일이나 비수기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체류형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예. 빈 구석을 외국인들을 채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축제 때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오면 호텔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좀 한계가 있고 교통도 막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특히 비수기나 이 주말이 아닌 주중에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K 한류 열풍이 거의 뭐 엄청나잖아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K만 붙으면 다 잘 된다고 할 그렇죠. 정도인데 외국인이 이제 틈새로 좀 와주기를 지금 바란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2030년 올림픽은 꼭 유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글로벌로 좀 전북을 알리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2014년에 서울에 본사가 있다가 네.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서 원주 내려갔잖아요.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제가 전해서 광고팀에도 있었고 광고도 찍었고 강원도 전용으로 그다음에 K-팝 콘서트도 고척돔에서 했고 무슨 드라마 콘서트도 했고 제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올림픽은 꿈과 비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로 모아가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강원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겠어요. 평창, 강릉, 역 생기고 KTX가 되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게 또 이 파급 효과가 속초나 양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는 지금 워낙 힙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과거에 전북에 올림픽을 유치하려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거 하면서 대신은 태권도원이라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저는 이게 대단히 그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의 어떤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청이랑도 요거에 맞춰서 내년 내후년 좀 대대적인 관광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예. 제가 여는 말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전북인이 그렇죠. 그런 명소라든지 예. 우리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이제 전북이라고 했는데 인터뷰에서 항상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관광과 지역의 이제 예술이 결합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역사문화자원이고 또 단점을 역사문화자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게 많아요. 김제, 평야의 쌀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도 많고 문화도 많고 역사도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세요. 그거는 그냥 철학이에요. 브랜딩 하면 되는 거고 실제 나타나는 건 마케팅이나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 펼쳐야 돼요. 뭐 타지 자체 뭐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강원도나 전남 같은 데는 저는 인바운드 마케팅을 많이 했거든요. 일본 팀에 있었고 스페인도 있었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가진 게 별로 자연자원밖에 없으니까 30여 년 전부터 제가 도쿄지사 있을 때부터 스페인에 있을 때부터 이 인바운드 마케팅 엄청 했어요. 이미 도쿄지사에 와서 설명해야 그러는데 이 전북은 이미 가진 자원이 많아서 굳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약간 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태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저는 이제 코로나 직전에 컨벤션 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광주 보세요. 대전 보세요. 컨벤션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도 사실은 익산처럼 위치 좋고 전주처럼 가진 게 많은 데서 오히려 이 컨벤션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3년 후에 생기겠지만 마일수산은 우리가 좀 약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특히 저는 그 익산 가서 그러거든요. 전북 가서 몇 번 포럼도 가고 가면 익산은 진짜 컨벤션의 메카로 만들었어요. 제가 초기에 그 킨텍스도 봐왔고 수원 컨벤션도 초기에 봐왔는데 거기 황량한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호텔도 없었고 그냥 컨벤션센터 하나 지니까 그게 다 육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는 펫과 사람이 그 방문하는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가진 게 많다고 했는데 부안 같은 경우도 최근에 프로그램 보니까 노을도 보면서 예. 또 판소리도 들으면서 이런 트레킹 예. 그것도 아주 쏠깃하더라고요. 많은 분들 관심 갖겠던데요. 예. 몇 년간 그 우리 전북 전주 그러니까 2023년 와서부터 3년째 새만금이 저는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고민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만금을에다가 예산도 그동안 몇십 년간 쏟아붓기 때문에 새만금의 성과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못 끝난 행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간척지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다음에 이 시군 간에 또 이렇게 다툼 같은 게 있잖아요. 영토 싸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미지는 친환경 환경론자분들이 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이미지가 분쟁이나 간척지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분명히 바다 옆에 간척을 했어도 해양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딩을 해양 관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MOU 체계라고 해서 몇 번 해서 이번에는 한 60명을 초청해서 그 진짜 전문 트래커랑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그 부안의 위도 트레킹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채석강은 많이 봤는데 다들 놀라더라고요. 네. 그 트레킹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노을 질 때 딱 그 도청이랑 해서 그 국악하시는 명창분과 고수분을 했는데 노을의 그 영상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다들 거기에 그냥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이제 군산인데 아시겠지만 CNA 선정한 잠재적 관광지로 말도, 명도, 방축도 오고 또 지금 K관광섬이라고 문체부랑 공사도 후원하고 있고 지금 도도에서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바다를 연결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비전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꿈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컨벤션 팀에 있을 때 플로리다를 갔는데 거기 그 플로리다에 가면 7개의 섬이 있어요. 키웨스트가 되면서 거기 헤밍웨이가 살았던 쿠바 접경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드라이브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다와 섬 간의 연결을 해서 드라이빙 한다는 것도 의미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그 군산의 그 K 관광섬에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걸어서 가는데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행업계도 그렇고. 그래서 마실 길이랑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음식도 좋고. 우리가 사실은 저도 뭐 여기 와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계속 놀라고 있어요. 전북이나 전주나 그 이 새만금에 대해서도 계속 놀라운 판타스틱하다는 여러분들의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도 넣고 그렇죠. 이걸 잘 살리는 누군가가 이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 결국 관광공사에서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결국은 네. 저는 스토리텔링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떤 제가 영상을 찍건 뭐 사우랍이건 전주 랩소디건 아니면 범내연다 영상이건 다 영상을 찍어요. 네. 정 안 되면 전주 랩소디 제 돈 몇백만 원 들여서 저기 전주 랩소디니 영상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은 결국은 과정이거든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과정을 중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과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억뷰를 바라면은 오히려 사심이 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과정의 의미를 두면 결국은 예, 결과는 따라온다. 예, 네. 그리고 안 따라오더라도 과정이 내가 중요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야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는 과정을 중시 여기면 결국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그 진정성, 요즘 MZ세대 가치, 공정성이랑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노력을 그만큼 하시니까 서산 머드맥스 같은 경우는 그 필름 톤까지 영화하고 맞췄더라고요. 붉게. 그렇죠, 그렇죠. 저희 현장에 있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막 비 오고 코로나 때 사람들 동원 못 하는데 다행히 야외라서 다행인데 막 비 오다가 드론 못 띄우고 막 그것도 우여곡절 많습니다. 8월 초에 진짜 그 진짜 힘들게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한번 그 영상들을 이 너튜브라고 하죠. 예.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진짜 그 바지락 경운기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그러니까 재밌었습니다. 기획력이 좋았다는 거죠. 예. 예. 그 일단 재미있게 하자. 저의 모토는 지난 10년간 스테이 판 에이마인데 자막으로 좀 깔아주세요. 그러니까는 재미있게 하면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재미있기만 하면 안 되고 목표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기적인 목표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고 중기적, 장기적인 이 방향성만 있으면 재미있게 오래 하면 그러면은 그게 되더라고요. 예. 한옥마을은 전주를 대표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예. 또 전통문화 고장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옥마을 또 저희가 한복모델 선발대회 인코리아도 하고 있잖아요. 예. 한복을 알리기 위해서 보시기에 이게 더 두각을 나타내려면 아까 뭐 외국인도 좀 많이 와서 틈새로 채워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그 정체성을 더 이 확대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지금보다 한옥마을을 더 알리고. 지금 크립톤이랑 그 전주시랑 전북도랑 저도 좀 참여하고 있고 이 한옥마을을 좀 확대하는 방법. 그래서 외리단길 쪽으로 그다음에 남부시장도 좀 저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좀 힙하게 만들려면 뭔가 한옥마을만 가지고 이미지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한옥마을 사람 여기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갱리단길 정도 가는데 거기는 너무 약간 젊은 분들의 약간 유흥 쪽으로 발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쪽 전부 남부시장에도 또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거기 무슨 재즈바 같은 데도 생길 거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게 그러니까 체류를 하려면 우리의 전주는
그 대부분 서울에 출장 오면 왔다 그냥 돌아가요. 바로 저녁 때 늦게 아침 일찍 왔다가 아니면 그 전남 가면서 잠깐 낮에 들렀다가 저쪽 전남 가서 여수 순천 예, 가면서 그쪽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 관광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녁에 뭔가 즐길 거리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리단길도 제가 엄청 요즘 밀고 있는데 굉장히 자원도 많거든요. 거기 외국인이 만든 비어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재즈바도 있고 뭐 음식점도 힙한 데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광둘이라고 전라가명 뭐 체험도 해놨고 거기가 어차피 전라가명 자체가 되게 핫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다양성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네. 저는 음식인데 인간은 항상 가장 자기의 장점에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음식이 장점이잖아요. 네. 콩나물밥, 피순대, 뭐 비빔밥 좋고, 뭐. 많은데 문제는 그게 장점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주동문시장이나 속초 중앙시장 같은 데 가면 아침에 뭐 저기 진짜 순대나 뭐나 집으로 해서 8시부터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우리 남부시장은 제가 한 8년 전에 글로컬 지방관광 담당일 때 전주가 5개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왔을 때는 핫했는데 지금 약간 저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보세요. 음식점 보면 그 다양하게 해야 돼요. 자꾸 콜라보를 하고 힙하게 만들고 퓨전을 만들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브랜딩이랑 똑같아요. 전주도 왕년에 우리가 뭐 조선왕조의 그 본향도 있고 뭐 후백제, 뭐 동학혁명에 우리 사실 정신과 모든 거에 한옥, 한복, 한식의 원류예요. 근데 우리가 왕년에 됐다는 거는 왕년에 망설치기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제는 어제예요. 그거는 내가 그런 브랜딩만 하면 돼. 내가 그렇구나 누군가를 알고 나머지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도 좀 뭔가 퓨전하게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이 요즘 와서 피순대 먹거나 콩나물밥 먹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뭔가 젊은 사람들이 힙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음식 맛도 프랜차이즈화돼서 전국에 가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뭔가 독특한 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와야 할 전주에 전북에 와야 할 이유를 조금 더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식당 생활하면서 관광공사 전북지사장 하면서 보람된 순간이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예. 예. 그런 사례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광정책 관련돼서라든지 뭐.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주 시장님이나 전주시 공무원들은 내가 전북의 수도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관용을 가지고 협업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어차피 아시겠지만 인구 소멸되면은 점점 줄거든요. 이제 우리 인구도 별로 안 남아서 2만 네. 대도 워낙 많고 그래서 뭔가 좀 더 그 글로벌 허브 도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3년, 4년 후면 이제 컨벤션이랑 그다음에 그 미술관이 생기는데 컨벤션은 사실 미리 제가 컨벤션 팀장도 직전에 했지만 네. 3년에서 5년 전에 대형 회의를 유치해야 돼요. 저희는 가진 게 많아요. 한옥, 한복, 한식 어떤 식으로 엮어든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유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술관 얘기인데 그 제가 이제 미술관 덕후였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파견 갈 때도 거기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었던 이유고 저는 도쿄에 가면 2박 3일 동안 10군데 미술관에 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도록만 사오는데 그런 식으로 미술관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술관은 지금 뭐 보시면 뭐 안도다다오다 프랑크 캐딜이라고 디자인이나 외적인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내부에 있는 작품이에요. 일본의 지방 어딜 가든지 진짜 작품이 많아요. 미리 발전한 것도 있지만 지방의 그 저기 성공한 기업가들이 기부를 해요. 예. 굳이 대도시가 아니어도. 그렇죠. 네. 지방이 엄청 많아요. 그 40여 개 도도 부현에 다 있어요. 진짜 건축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인상주의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기 JTB 대표님도 사랑의 열매 전북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전북이 이제는 그 미술관에 그 소장품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캠페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업가나 그 전북 출신 아티스트를 다 모아서 뭐 남원 김병준 미술관님한테 저기 김병준 선생님한테든 받아오고 그래서 그 작품을 모으는 거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기 작년 재작년에 그 전북지살롱 16회 9회 25회를 했잖아요. 그중에 간성미술관장이 불렀던 이유는 그분이 작년 9월에 간성미술관 대구 분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그분을 모신 거는. 네. 하나는 그
우리도 전주 분관 하나 만들고 싶은 거. 또 하나는 해외 전시나 우리 전시할 때 간송미술관에 수장고가 엄청 많거든요. 이걸 끌어다가 같이 전시하면 사실 조선의 대표작은 다 간송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주를 하려면 콜라보거든요. 제가 사실은 아까 유 시장님이 그 서울 텀블러를 가져왔는데 이게 네. 스타벅스랑 그 콜라보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 힘만은 안 되고 네. 뭔가 가끔 콜라보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나 혼자 가면 우수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잘하는 기업, 그다음 이종간의 기업, 그다음에 MZ세대 열광해요. 그러니까 특이한 콜라보나 협업에.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제는 그러니까는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요즘에 제가 꽂힌 단어는 fail fast, fail often입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그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지만 도전을 이렇게 과감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패할 걸 생각하면서 자꾸 도전을 해야지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전옥입니다. 네. 오늘 또 너무나 준비하신 말씀이 많지만 또 예.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전주가 관광 도시로 매력이 있고 전북이 더 앞으로도 그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또 희망을 주신 것 같아서 예.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혹시라도 전주를 올해 연말 떠나시더라도 예. 관광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연의 멋진 풍경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마음도 편안해지는데요. 잠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